뒤에 녹화하고 있으니까 그거 감안해주세요. 왜 녹화하냐면 녹취를 나중에 올리긴 할 거야. 올리긴 할 건데 이제 잘 안 보일 수도 있다는 거. 제가 보면 일단 요거 선생님이 나눠준 프린트 보면은 연합기출 첫 번째 이번 기말고사 전에 나눠준 프린트 중에 첫 번째 거에 6번부터 할 건데 일단 이 문제를 보면은 주어진 3차 방정식이 있고 서로 다른 세 실근이 있는데 중요한 건 요거 요게 아니지 요거 세 근의 크기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이 문제는 이 크기 비교가 핵심이야. 자, 일단 여기 주어진 거 여러분들 가장 먼저 하는 게 뭐냐? 마이너스 1, 뭐 이런 거 대입해서 0이 되는지 먼저 확인하는 건데 운 좋게 여기에다가 뭐를 대입하면 0이 되냐면 마이너스 1을 대입하면 0이 된다고 우리 지난 1학기 때 했던 조리제법 쓰면은 일단 개수 1 마이너스 a제곱 마이너스 a 플러스 1 계속 할게요.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3a 그리고 더하기 4a 요게 개수들인데 이 개수들을 마이너스 1을 기준으로 조리제법을 사용하게 되면은 그대로 내려오고 곱해지고 그대로 더해지면서 내려오고 곱해지면은 a제곱 플러스 a 더하면은 4a 곱하면은 마이너스 4a 그래서 0 딱 나눠 떨어져. 그럼 이거는 우리가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요 식은 x 플러스 1과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 x 더하기 4a 요걸로 인수분해 되는구나까지는 돼. 맞지? 근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이거를 우리가 fx라고 했을 때 이 fx의 근 요거를 우리가 알파, 감마, 베타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여러분들이 나눠줘야 되는데 어떻게 나눠주냐면 이 세 근이 있는데 여기에서 봤을 때 근은 x는 마이너스 1하고 이거를 우리가 따로 여기만 따로 동그라미 쳐서 여러분들 마음속으로 얘는 gx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x는 마이너스 1과 gx의 두 근 이렇게 이루어진 게 fx의 세 개의 근이야. 그리고 fx의 세 개의 근을 알파, 감마, 베타라고 한다. 그러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알파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베타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고 감마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있어. 그래서 이 경우를 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한번 해볼게요. 만약에 첫 번째 알파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봅시다. 자, 알파가 마이너스 1이면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여러분들 활동지 지금 잘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 알파랑 감마랑 곱했을 때 마이너스 4라고 했어. 그러면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가 되는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감마는 바로 그러면 알파가 나왔는데 이 알파는 잘 봐. fx의 근이 마이너스 1이랑 요 두 근이야. 이미 마이너스 1이 있고 근 하나가 나왔지. 그럼 이 뜻은 이 gx라는 곳에다가 이 뜻은 4를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거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죠. 그럼 그대로 한번 대입해 볼게요. x에다가 4 대입하면 10 이거 왜 이렇게 돼? 잠깐만 이거 하면은 16 빼기 4 곱하기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4a 요게 0이다. 그러면 우리 양변에 4로 나눠주면 좀 더 편하겠죠? 그럼 4로 나눠주면은 4 빼기 a제곱 빼기 a 더하기 a는 0. 그럼 여기에서 a 마이너스 1 어차피 똑같으니까 없어지고 a 제곱만 넘겨주면은 얘는 a 제곱은 4가 나오고 양변의 제곱을 해서 루트를 씌워주는 순간
A는 뿔마 2야. 2가 아니라 뿔마 2.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이렇게 되도록 하는 모든 실수 A의 값의 합은 물어봤지. 그럼 얘네 둘을 다 더하는 게 아니야. A는 구했는데 이때 주어진 조건에 다 만족하는지를 확인해야 돼. 그래서 첫 번째요. A가 2라고 해봅시다. A가 2라고 하면은 GX는 자, GX 위에 있죠? 여기 A에다가 이제 2 대입하는 거야. 2 대입하면은 GX는 X제곱 4 더하기 2니까 마이너스 6X 그리고 더하기 8 그렇지. 그럼 요거의 근이 뭔지 한번 보자. GX의 근을 우리가 알파는 이제 마이너스니까 빼고 감마랑 베타라고 했으니까 요거의 근은 우리 인수분해 가는 거죠. 4, 2 그러면 요거의 근 4랑 2죠. 근데 아까 위에서 뭐라 했었냐? 감마가 4라고 했으니까 얘가 감마. 그럼 얘는 뭐가 돼? 자연스럽게 알파는 마이너스이고 베타가 되는 거지. 그럼 이 A가 2일 때에는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알파가 베타가 감마가 이런 과정을 가진다고 분명히 얘기했었어 문제 조건에. 근데 알파가 마이너스 1이고 베타가 2고 감마가 4고 성립하지? 네. 그러니까 A는 2 오케이. 이게 되니까 오케이. 자, 두 번째 갑니다. 두 번째는 A가 이번에는 마이너스 2일 때야. 그럼 A가 마이너스 1일 때 GX의 값은 X제곱 여기 위에 GX 볼게요. A에다가 마이너스 2 넣는 거야. 그러면 A제곱은 4고 플러스 마이너스 2니까 그냥 마이너스 2X 그리고 4A니까 마이너스 8 요겁니다. 그럼 얘는 인수분해하게 되면은 4랑 2 그리고 마이너스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4. 그럼 여기 일대의 근은 뭐가 나오냐면 4랑 마이너스 2가 나와. 근데 이 4는 아까 위에서 얘기했지만 얘가 감마였으니까 나머지 마이너스 2가 뭐가 돼? 얘가 베타가 되는 거야. 자, 따라서 원래는 알파, 베타, 감마 요 순서라고 얘기했는데 알파는 마이너스 1로 고정, 감마는 4로 고정, 베타는 지금 여기서 마이너스 2. 이거 돼 안 돼? 네. 안 되지. 그래서 이것 때문에 A는 마이너스 2가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플러스 2만 됩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생각보다 이게 얼마 안 돼. 여기서 아마 끝낼 거예요. 지금 알파가 마이너스 1일 때 했으니까 이번에 반대로, 반대가 아니지만 이번에 베타가 마이너스 1일 때 한번 해봅시다. 베타가 마이너스 1이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면은 화살표 칠게요. 이거에 의해서 어떻게 얘기할 수 있냐면 그러면은 알파랑 감마가 GX의 뭐야? 그치. 얘가 근인 거야. 그리고 우리 여기다 다시 한번 쓸게. 헷갈리지 않게. GX는 아까 뭐라 했었냐면 X제곱 마이너스 A제곱 플러스 A의 X의 4A 이랬거든. 자, 두근 나왔고 그리고 문제 조건에 이 둘을 곱한 게 마이너스 4랬지. 그러면 이게 뭐야?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어디 보면 되냐면 상수 보면 되지. 그럼 여기에서 얘기하는 게 따라서 두근의 곱이 마이너스 4니까 4A가 얼마가 돼야 돼? 네, 마이너스 4.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생각하는 거야. 실제로 이 A 값이 되는지. 자, 해볼게요. 알파, 베타, 감마가 돼야 돼. 맞지? 아까 베타가 뭐라 했었냐면 여기서
얘가 마이너스 1이야. 그리고 두 근을 곱했는데 마이너스 4야. 그지? 두 근을 곱했을 때 마이너스 4고 그때 A 값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해 볼게요. 여기 대입하게 되면은 gx는 어떻게 되냐면 이거 그냥 눈으로 봐도 돼. x제곱 대입하면은 뭐 나와? 1 마이너스 1이니까 없어지지. 네. 그러니까 마이너스 4는 0이지. 그럼 x제곱이 4라는 거는 만족하는 해가 뿔마 2인 거지. 뿔마 2야. 그러면 이 중에서 플러스 2는 뭘까? 감마가 더 커야 되니까 얘가 2일 거고 더 작은 게 뭐야? 알파 마이너스 2. 이렇게 하면 성립해 안 해요? 성립해. 그러니까 얘도 되는 거야. 자, 이제 마지막 겁니다. 세 번째. 감마가 마이너스 1인가 해본 적 없지? 자, 감마가 마이너스 1이야. 그러면 얘는 쉽게 끝납니다. 알파 감마 곱한 게 마이너스 4니까 알파가 뭐야? 얘가 4가 돼야 돼. 근데 우리 여기 조건에서 알파가 감마보다 작아야 되지. 근데 감마가 이 마이너스 1이면 알파가 4래. 말이 돼? 안 돼. 그래서 얘는 애초에 안 됩니다. 그건 답이 뭐냐? 이 둘을 만족하는 A값 더하면 1.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 시험 범위에 다 들어가는 거 알죠? 그래서 이것도 꼭 한번 봐주시고요. 자, 7번 보겠습니다. 7번 보면은 해가 안 나와 있어. 해가 안 나와 있어. 단지 뭐가 나와 있냐면 체크하고 이게 힌트야. 이게 힌트. 뭐냐면 답은 안 나와 있지만 구간이 한 개. 구간이 한 개. 자,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식 보면은 x제곱 마이너스 11x 플러스 24. 자, 이거 인수분해 한번 해볼게요. 3, 8. 오케이. 마이너스. 그러면 요거는 인수분했을 때 x 마이너스 3이랑 x 마이너스 8로 나뉘는데 그 값이 0보다 작아야 된대. 선생님 수업 시간 때 들은 친구들은 알 거야. 이거 2차 함수지? 아래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면서 x축하고 만나는 점이 3하고 8인 거고 0보다 작은 구간은 얘는 0이랑 똑같은 거니까 안 되고 작은 구간은 요 사이인 거지. 그래서 첫 번째 식에서 나온 해는 뭐냐면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식을 한번 인수분해 해볼게요. 이게 식이 복잡하면은 쉽게 인수분해 되게끔 웬만하면 자주 나오더라고. 그래서 되는지 안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하고 그 다음 다른 방식으로 해도 됩니다. 자, 일단 요 방식 나오는데 제곱 마이너스 제곱이야. 그럼 이거 우리 무슨 공식 쓰지? 합참. 그치? 그러면 k 마이너스 3이랑 k 플러스 3인데 원래 얘네 둘 더해서 여기 가운데 값이 나와야 되거든? 더하면 얼마야? 2k거든? 근데 여기서 뭐 나와야 되냐면 마이너스 2k 나와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각각의 마이너스. 괄호 안 치면 k에다만 붙인 거기 때문에 조심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이렇게 되죠. 그럼 이 뜻은 이거를 인수분해 했을 때 x 마이너스 k 마이너스 3 그리고 x 마이너스 k 플러스 3 이렇게 된다. 그리고 이 값이 0보다 크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도 복잡할 거 없어. 2차 방정식인데 근이 뭐냐면 이거의 근 k-3이랑 k 플러스 3이야.
그럼 이거 쉽지? k 플러스 3이 더 커? k 마이너스 3이 더 커? 얘가 더 커. 그러니까 오른쪽에 k 플러스 3 들어가는 거고 왼쪽에 k 마이너스 3. 그리고 아래로 볼록인 2차 방정식이니까 그래프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럼 이 값이 0보다 큰 거니까 여기 안 들어가고 0보다 큰 거 요거보다 크고 이거보다 작아야 돼. 그래서 두 번째 식에서 나온 그래프 답은 뭐냐면 k-3보다 작거나 같고 아니 작고 k 플러스 3보다 크다가 나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식이랑 두 번째 식에서 나온 두 개로 이제 답을 구해야 돼. 겹치는 구간이 답인 거지. 그럼 이거는 여러분들이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는 거야. 자, 만약에 생각해봐. 3이랑 8, 요 사이가 일단 첫 번째 식의 답이었는데 K가 뭔지 모르잖아. 근데 그 상태에서 만약에 K-3이랑 K 플러스 3이 둘 다 사이에 있다고 생각해봐. 이렇게. 그럼 구간이 몇 개 생겨? 구간이 두 개야. 근데 답은 구간이 몇 개야? 한 개야. 그럼 이건 아니라는 거지. 그럼 구간이 한 개 나오려면은 둘 중 하나야. 뭐냐면 일단 숫자가 나온 거는 3이랑 8이니까 얘네들은 적어놓고 여기에서 시작하는 거지. 자, 여기에서 첫 번째 구간이 나오려면은 k 플러스 3이 여기에 있어서 이렇게 되는 거. 그지? k 마이너스 3 이렇게 되는 거. 그래서 겹치는 구간 여기 하나 나오는 게. 아니면은 k 마이너스 3이 사이에 들어가서 이렇게 겹치게. 그리고 k 플러스 3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이렇게. 이 둘 중 하나인 거야. 구간이 하나라는 거야. 이해되죠? 자, 그러면 한번 해볼게요. 일단 문제 조건에서 뭐라 했냐면 이렇게 대져 있을 때 양 끝에를 뺀 값이 2래. 양 끝에를 뺀 값이 2. 그럼 첫 번째 경우. 자, 이거 동그라미 1, 2라고 해볼게요. 그럼 동그라미 1번 같은 경우는 겹치는 구간이 여기야. 그럼 이거의 답은 뭐냐면 이거 답은 k 플러스 3보다 크고 8보다 작다. 얘가 알파고 얘가 베타인 거지. 근데 베타에서 알파 뺀 게 2라고 했으니까 여기서는 8에서 k 플러스 3을 뺀 거야. 그 값이 2가 되는 거지. 그럼 요거 상수끼리 다 옮기고 k 오른쪽으로 옮겨줄게요. 그러면 5 빼기 2니까 k는 3 이렇게 됩니다. 자, 두 번째는 요거죠. 요 구간이야. 이거 이 구간을 우리가 써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3보다 크고 k 그렇지 마이너스 3보다 작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얘가 베타고 얘가 알파인 거야. 그래서 답을 구하면 k-3에서 3을 뺀 그게 2가 되는 거지. 그럼 여기서 나올 수 있는 거 k는 8. 그래서 더하면 11. 그래서 얘는 둘 더해서 11 이렇게 됩니다. 자, 8번 볼게요. 이게 모의고사나 뭐 내신이나 다 똑같아요. 어려운 문제들은 공통점 딱 하나 있어. 그래프를 안 그리면 못 풀어요. 그래서 그래프 그리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분명히 문제에서 함수가 나오는데 그래프가 없어. 그러면 얘네들이 그리라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최고차 함계수 2니까 줄치면서 읽어봅시다. 최고차 함계수 2인 2차 함수. 최고차 함계수 마이너스 1인 gx. 자,
차근차근 읽으면서 그래프 그려보겠습니다. 일단 fx라는 함수하고 y는 x라는 직선 서로 다른 두 점에서 만났네. fx 그려볼게요. x축 필요 없어. y축 필요 없어. 왜? 모르니까. 뭐만 그릴 거냐면 fx. 최고 차원 개수가 2라는 건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 그래서 아래로 볼록. fx. 문제 모르니까. 그리고 y는 x는 직선이지? 이건 다 알고 있지? 그러니까 두 점에서 만난다고 하니까 두 점에서 만나게끔 그냥 쭉 그어. 얘는 y는 x. 그 두 점이 PQ야. PQ. 어디가 P고 어디가 Q인지는 아직 몰라. 계속 그려볼게요. 이번에는 GX라는 함수가 Y는 X하고 한 점에서 만났는데 그 점이 P래. 어디가 P고 Q인지 모르지? 일단 넘겨. 세 번째, 점 P의 X좌표는 Q의 X좌표보다 작다. 작다. 그럼 만약에 Y축이 여기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디다 그리든 나중에 보면 똑같지만 우리는 일반적으로 오른쪽에 있는 게 편하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그려보고 이제 생각하는 거야. P의 X좌표가 Q의 X보다 작다는 거는 P 좌표가 여기 있다는 거지. 그래서 여기가 P. 그럼 나머지가 Q. 이렇게 되는 거야. 그리고 두 번째에서 뭐라 했었냐면 GX라는 그래프는 Y는 X라는 그래프하고 P점에서 한 점에서만 만난다는 거지. 그럼 GX는 위로 볼록인 2차 함수인데 한 점에서 만나. 그럼 이건 어떻게 그리냐면 여러분들은 좀 이쁘게 그려주세요. 이렇게 한 점에서 딱 만나게끔. 이게 뭐냐면 GX. 지금 틀린 거 있어? 조건에 따라서 잘 그렸지? 자, 이제 한번 천천히 얘기해 볼게요. 이 상태에서 OP랑 PQ가 같다고 했는데 O는 뭐냐면 원점이야. O는 원점. 지금 여기 O 있어 없어? 없어. 그럼 그려줘야 돼. 어떻게 해야 돼? Y는 X는 항상 무슨 점을 지나? 원점 지나. 그래서 Y는 X 위에 원점을 찍어주면 되는데 우리가 Y축을 그려줬으니까 X축 그냥 아무데나 그린 다음에 그 만나는 점을 우리가 원점이라고 딱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얘를 원점 O. 이때 OP랑 PQ의 길이가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게 조건에 따라서 그래프 그린 거 끝. 이제 문제 푸는 방법 알려줄게요. 문제는 어떻게 푸냐면 항상 수학은 물어보는 거에서부터 시작해야 돼. 물어보는 게 뭔지 해서 봤더니 점 P의 X좌표래. 자, 모르는 게 있어. 그럼 이거 뭘로 둘까? 미지수 두는 거지, 그치? X좌표인데 X라고 하면 헷갈리겠지? 뭐로 둘까? P 이미 있잖아. 헷갈리겠지? 일반적으로 K 뭐 이런 거 쓰죠. 그래서 P의 X좌표를 그럼 K라고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시작하는 거야. 물어보는 거를 미지수화하는 거. 그럼 K라고 했으니까 여기 X좌표 K 맞지? 그리고 Y는 X라는 함수가 괜히 나온 게 아니겠지? 그럼 여기 위에 있는 점이니까 이 P의 좌표는 K, 뭘까? K겠지. 그렇지. 오케이. 일단 여기까지. 여기까지 오케이. 두 번째, 길이가 같다는 게 괜히 나온 게 아니겠지? 지금 여러분들이 점과 직선 사이의 관계, 뭐 아니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 구하는 거 뭐 안 배웠단 말이지? 그럼 이거는 왜 얘기하는 거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갈 때 x
방향으로 가는 거랑 y 방향으로 갔을 때 요만큼 간 거지. 그러면 k만큼 가고 k만큼 올라갔을 때 이거야. 그럼 여기서도 얼마큼 가야지 거리가 똑같아져? k만큼 가고 k만큼 올라가야지 거리가 똑같은 거지. 그래가지고 k만큼 가고 k만큼 간 거니까 q의 좌표는 뭐가 되냐면 k에서 k만큼 갔어. 2k 콤마 2k. 이게 거리를 준 이유.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씩 주어진 조건을 썼어? 이제 안 써도 돼. 자, 그러면 주어진 조건 뭐뭐 썼는지 보자. 요거 썼고 얘 썼어. 이제 다 끝. 나 보자. 나 요거 그래프가 이 직선하고 한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만 그렸지? 안 썼어. 얘도 두 점에서 만난다. 그래프만 그렸지? 안 썼지. 자, 이제 그래프를 그렸으니까 이걸 사용을 할 건데 첫 번째 두 점에서 만난다. 만난다. 교점. 교점은 연립. 연립의 근. 이거 만난다? 아, 연립해서 근거하는 거다. 자, 그러면 여기 첫 번째 갑니다. gx 좀 지울게요. 연립이라는 거니까 y는 fx라는 함수하고 y는 x라는 식을 연립했을 때 그 근이 뭐라는 거야? 근. p랑 q에서 만났지. 그거의 x좌표가 근인 거지. 뭐야? k랑 2k. 그렇지. k, 2k야. 그럼 이거를 다시 해석하면은 연립한 식의 근이 두 개가 나왔지. 그럼 연립하면은 fx는 x거든. y끼리 대입해가지고 이거의 근이 이거야. 그럼 근이라는 건 대입했을 때 0이 되는 것들이지. 그럼 얘를 넘겨 해석하는 방식 가르쳐주는 거예요. 빼기 x는 0을 만족하는 두 근이 k랑 2k가 되는 거야. 그럼 이걸로 식을 쓰는 거야. 어떻게 쓰냐면 fx-x는 두 개의 근을 가져. 왜냐면 얘가 2차니까. 그치? 두 개의 근을 가는데 그 근이 k랑 2k니까 개수는 뭔지 모르겠지만 x-k와 x-2k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지. 근데 맨 위에 fx의 최대 차수의 개수 2라고 했어. 그러니까 여기에 2 넣는 거야. 그럼 이렇게 하면 fx 구할 수 있죠? 오케이. 자, 두 번째. 지금 내가 한 게 뭐냐면 얘가 가 사용하는 거야. 가. 그럼 이제 마지막 뭐 남았어? 나 남았다. 나도 마찬가지로 한 점에서 만난다 라고 했으니까 만난다는 거는 gx하고 뭐랑? y는 x랑 연립해서 나온 해가 뭔 거야? 그렇지. 근이 k인 거야. 한 점에서 만나니까. 그럼 이거 똑같이 한번 써볼게요. 어차피 gx는 x 해가지고 넘겨서 할 거니까 이 뜻은 gx 빼기 x는 0이라는 것의 근이 k인 거지. 그리고 요거 봐. gx는 몇 차? 2차. 그러면 gx에서 x 뺐어. 몇 차? 2차. 그러면 2차인데 해가 하나야. 뭐야? 중간. 그렇지.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는 gx 빼기 x는 앞의 개수가 뭔지 모르겠지만 중근 x-k 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근데 gx의 최대 차수 마이너스. 그래서 그냥 마이너스 붙이면 끝인 거지. 맞죠? 자, 이제 마지막 계산만 남았습니다. 뭐냐면 요거
요게 모든 실수래. 이게 모든 실수. fx랑 gx 더한 게 0보다 크거나 같대. 자, 한번 써볼게요. 당연히 fx는 하고 쓸 수 있지? 여기도 gx는 하고 쓸 수 있어요. 마이너스 x 넘기면. 그래서 이거 그냥 내가 계산한 것처럼 생략하고 써줄게요. 이것 때문에 fx 더하기 gx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 꼭 복습할 때 개별적으로 덧셈을 해보셔야 돼요. 하면은 뭐가 나오냐면 x제곱 플러스 2 마이너스 4k x 그리고 상수는 플러스 3k 제곱이야. 자, 이게 두 개 더한 게 이거거든. 근데 요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거가 뭐든 해. 뭐든 해. 간단해. 항상 그럴 거야. 항상. 2차 함수지.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이면은 이렇게 생겼는데 0보다 크거나 같아야 된대. 그럼 x축이 이렇게 돼 있으면은 0보다 작은 거 있어 없어? 있지. 이게 있으면 돼? 안 되는 거야 얘가. 그러면 얘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한 점에서 만나거나 또는 떠 있거나 그래야지 모든 점에서 다 성립하는 거지 이게. 그럼 한 점에서 만날 때는 판별식이 어떻게 되지? 0. 오케이. 떠 있을 때는 그렇지. 0보다 작을 때 해가 없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서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다를 생각하면 되는 거야. 판별식 쓰게 되면은 짝수 판별식 쓸게요. 요거 쓰면은 이것도 내가 계산해 줄게. 뭐냐면 k제곱 마이너스 4k 플러스 1 요게 0보다 작거나 같다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잘 봐. 이 k가 뭐였지? 흐름을 잃으면 안 돼. k가 뭐야? 내가 지금 계속 구하려고 했던 게 뭐야? p의 좌표지. p의 좌표 모르니까 뭘로 줬어? k야. 그럼 k의 값의 최대값이지. 그럼 이거 최대값을 어떻게 구하냐면 얘도 2차 함수지. 아래로 볼록이야. 아래로 볼록인데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니까 이 두 근 사이에 있는 값들이지. 얘네들 중에서 최대는 뭐야? 여기야. 그럼 이건 어떻게 구해? 근이니까 근의 공식. 그렇지. 그래서 근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최대값 k는 2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거든. 그럼 최대 얼마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이 문제 풀면 알겠지만 계속 그래프야. 그래프 그리면 연습한다고 생각하고 이 문제 푸시면 됩니다. 내일도 똑같은 시간에 한 번 더 할 거거든. 그 이유가 뭐냐면 지금 보면 알겠지만 문제 한 문제당 풀이가 좀 길지. 그래서 한 번에 다 하면 나도 힘들어. 그래서 딱 여기까지만 한 장, 딱 여기까지만 하고 내일 나머지 한 장 할 건데 나머지 한 장은 더 빨리 끝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중요한 거부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지금 우리가 다룬 요 문제들이 오답률이 한 자릿수야. 오답률이 아니라 정답률이. 정답률이 한 자릿수야. 그러니까 어려운 게 맞아. 단지 그래프를 다루지 않으면 못 풀어서 그러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얘도 줄 치면서 읽습니다. 최고차항 개수가 1의 2차 함수. 오케이. 2차 함수. FP랑 Q가 같은 두 정수 PQ가 존재한다. 주어진 힌트는 다 써야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 구간에서 최대값하고 최소값을 곱한 게 이거는
아니다. 얘는 아니래. 식으로 당연히 못 봅니다. 얘도 뭐 해야 돼? 얘도 무조건 그래프야. 자, 그래프를 한번 그려보면서 일단 이 이차함수의 특징을 여기서 좀 찾아봐야 돼. 이차함수의 특징이 뭘까? 중3 때 배웠던 거 있는데 이차함수는 무슨 대칭? X축? Y축? 무슨 대칭? 그냥 축 대칭이야. 축. 그게 꼭지점의 X축이지. 꼭지점의 X축을 기점으로 완전 똑같거든? 그러면 그 뜻은 뭐냐면 우리가 포물선을 이렇게 그렸을 때 Y값이 똑같다는 거는 직선으로 이렇게 했을 때 이 두 점이 Y값이 똑같은 거지. 그럼 Y값이 똑같다는 거는 정확하게 이 둘 사이에 뭐가 있는 거야? 꼭지점이 있는 거야. 그렇지? 꼭지점의 X좌표가 이 정확하게 두 사람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서 뭐라 했냐면 FP랑 FQ랑 똑같대지. 그러면 내가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기가 P, 여기가 Q라고 하면은 이 두 점이 똑같다는 거야. 크기가. 그 뜻은 P랑 Q의 정 가운데 뭐가 있는 거야? X 꼭지점 좌표가 있는 거야. 그럼 이 X 꼭지점 좌표, 자 꼭지점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꼭지점 X, 얘는 뭐냐면 이 두 사이의 가운데 있는 거 어떻게 표현할까? 둘의 가운데 평균, 둘의 가운데 평균. 그래서 2분의 P 플러스 Q야. 그냥 숫자잖아. 숫자 사이의 가운데는 평균이잖아. 그래서 평균, 요게 꼭지점. 요까지 이해되지? 자, 이걸로 지금 내가 뭐 한 거냐면 가한 거야. 가. 이제 뭐 남았어? 나. 자, 나를 한번 분석해 봅시다. x의 범위가 뭐라 했냐면 n보다 크고 n 플러스 3보다 작대. 자, 생각해 보자. 만약에 아래로 블록이니까, 그치? 이렇게 하나 그려주고, 만약에 범위가 이렇게 했다고 생각하자. n 플러스 3. 너무 가파르다. 잠깐만. 좀 둥글둥글하게 하자. 자, 여기가 n 플러스 3이고, 그럼 얘보다 작은 거 여기가 n.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게요. 그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자, 요 구간이면은 최소는 뭐야? n 플러스 3일 때. 즉, 이때 최소는 f n 플러스 3. 최대는 fn이지. 이게 최대 최소 곱한 거야. 근데 이 모습이 안 된다고 했어. 최대 최소 곱한 게. 그러니까 이런 거 안 돼. 그치? 그 다음 또 우리 구간 나눌 때 어떻게도 나눴었냐면 여기다 그냥 맞춰자. 자, 이번에는 이렇게 여기가 n이고 여기가 n 플러스 3이라고 해보자. 자, 그럼 이 구간에서 최소는 뭐야? f n. 최대는 f n 마이너스 n 플러스 3. 똑같이 되지. 그럼 이 둘 다 안 돼. 자, 그러면 이게 안 돼. 그럼 뭐만 되는 거야? 꼭지점을 포함하는 수밖에 없어. 자, 그리고 이것도 생각해야 돼. 여기가 꼭지점인데 n이랑 꼭지점이랑 똑같다고 생각해봐. 그래도 최소 최대는 안 변하지. 그러니까 꼭지점이어도 안 되고 꼭지점 무조건 이 사이에만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둘 다 안 되니까, 그치? 안 되니까 그래프를 그려보니까 안 돼.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요 n하고 n 플러스 3하고 요 사이에 우리가 방금 구한 꼭지점이 있다. 맞지? 그리고 이거를 만족하는 n이 뭐냐면 4, 5, 6이래. 자, 그러면
4 한번 해볼게요. 천천히 n에다가 4 한번 넣어보자. 4 넣으면은 4보다 크고, 그냥 우리 귀찮으니까 네모라고 하자. 꼭지점. 그리고 7보다 작고. 아직 나도 뭔 소리인지 몰랐어. 이때 풀면서 n에다가 5 넣어보자. 5 넣으면은 5보다 크고 8보다 작고, 6 넣으면은 하나씩 그냥 늘리지. 6보다 크고 9보다 작고. 자, 이게 무슨 소리냐면 네모가 꼭지점이지. 꼭지점이 이 사이에도 있고 이 사이에도 있고 이 사이에도 있어. 근데 범위가 좁을수록 좋은 거지. 우리는 꼭지점이 정확하게 어디 위치인지 알 수 있으니까. 그러면 결국 꼭지점 얘는 4보다는 크긴 하지만 뭐보다는 큰 거야? 6보다 큰 거지. 그러니까 다 생각했을 때 얘보다 크다 하면 끝나는 거야. 그 똑같이 9보다 작고 8보다 작고 7보다 작지만 여기서 범위를 줄이려면 뭘 선택하면 돼? 7. 그렇지. 그럼 꼭지점은 결국 6보다는 크면서 7보다 작은 거야. 그럼 이 세 가지에 의해서 나온 게 뭐냐면, 꼭지점은 6보다 2분의 p 플러스 q라는 값이 크고, 그리고 7보다 작다가 돼요. 그럼 양변에 2를 곱해볼게요. 분수가 싫으니까요. 12보다 크고 p 플러스 q가, 그리고 14보다 작아. 근데 문제 조건에서 p랑 q가 뭐라 했었냐면, 그렇지, 얘가 정수야. 그러면 12랑 14 사이에 있는 정수 뭐야? 14. 그렇지, 얘네가 14니까. 자, 그럼 13이니까 따라서 fx 바로 구해볼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뭐라고 했지? 1. 그냥 안 적어도 돼. 꼭지점의 x좌표가 요게 13이니까 2분의 13. 그럼 꼭지점의 x좌표 2분의 13. 그리고 꼭지점일 때가 뭐가 돼야 되냐면, 그치, 꼭지점일 때가 최소값이야. 근데 그 최소값이 1이래. 그럼 여기 더하기 1. 이때 뭘 구하냐면 F8. 그치, 쉽지 이건. 그럼 요거 답은 뭐가 되냐면 4분의 13. 요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좀 고난도 문제 4문제 했고요. 내일 똑같이 이 시간에 하니까 학원 있어도 잠깐이면 돼. 잠깐 듣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고 내일 요 프린트, 2번째 프린트만 가져오시면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